예, 이 우봉빛이 족보시다. 건곤으로 두 군으로 되어 있어요. 조선 후기 많은 역관을 배출한 또 다른 집안인 우봉 김씨. 여기 지자남자 이분도 역관을 하셨고, 여기 되는 부인 설성박 씨 아버님도 여기 역관을 하셨고요. 그 지자남자에 자제되시는 분 경자문자도 여기 역관을 하셨고, 그 옆에 이제 이 집안의 족보에서도 역관을 배출하는 시험인 역과에 합격한 이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다. 17세기 이후 약 250여 년간 이 집안에서만 모두 93명이 역과에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각에 보관되고 있는 역과 8세보. 명문 역관 가문들의 족보를 역과의 시조부터 8대까지 정리해놓은 책이다. 조선 후기 유명한 외역관 집안인 철령 현씨. 이 집안의 가게에서도 대를 이어 모두 99명의 역관이 배출됐다. 역시 역관이 대대로 세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주 오씨 가문에서도 22명의 역관이 배출됐다. 한 집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역관을 배출할 수 있었을까? 가숙이라는 걸 맹기로서 자기 친구 중에 훌륭한 주인 출신 외교관들을 발탁을 해가지고 그걸 가숙장을 갖다 보통 7, 8살에 했다고 그래요.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이상적 선생이 가숙장하고 그 유명한 이상적 선생, 우선 이상적 선생. 그리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또 그 유홍기 씨라고 오경석 우리 할아버지의 또 친구. 그도 우리 아버지 세창 우리 아버지는 8살에 했다고 그래요. 내가 그 기록으로 보면. 역관 집안에서는 자손들을 역관으로 만들기 위해 17살부터 가정교사를 모셔놓고 외국어 과외 수업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관이 되려는 이들이 모두 바라는 것은 역관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일종의 국립외국어학교인 사역원에 입학하는 것이었다. 태조 2년인 1393년 세워진 사역원은 지금의 광화문 앞 육조거리, 당시 질비했던 육조관청 중 공조의 뒤편에 있었다. 수시로 사신단이 출발을 했던 만큼 사역원은 정부관청 가까이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역원에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다. 사역원에 들어가려면 우선 역관의 추천을 받아 심사를 거쳐야 했다. 완천기는 바로 이 역관들의 추천을 받은 입교 희망자들의 명단을 기록한 책이다. 책 속엔 입학을 희망한 신청인의 이름과 함께 거주, 즉 학생을 추천한 역관의 이름도 같이 적혀 있다. 이렇게 일단 거주의 추천을 받은 이들에 한해 입교 심사가 이루어졌다. 심사는 먼저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한지를 나눠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오늘 신묘 3월 1일 사용. 심사는 완천기에 적혀있는 완천 단자, 외할아버지께서는 즉 부모와 외가의 관직사항, 결혼을 했을 경우엔 처가의 관직사항까지, 그리고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고 이루어진다. 부적격자라고 판단한 경우엔 한지에 매듭을 지어넣고 찬성인 경우엔 그대로 넣었다. 심사를 하는 이들은 전현직 역관들. 모두 15명이 심사를 했는데 13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비로소 사역원에 입교할 수 있었다. 총 15인이 심사한 결과 결이 2이 나왔으므로 김점성은 입석을 결정이 되었습니다.
완천기 밑에는 심사 결과를 적고 있다. 완천 단자의 밑에 적혀 있는 결이 바로 매듭의 숫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3개 이상의 매듭이 나와 3결이 되면 입학이 보류된다. 3번까지는 재응시할 수 있지만 3번 이상 탈락되면 입학 자격이 박탈된다. 천거받기도 어렵고 천거가 됐다 하더라도 이 심사위원들에게 합격이 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심사위원이 누구였느냐 또 누가 추천을 해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합격과 불합격에 어떤 상당한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완천기를 보면 전주이시, 남양홍시, 밀양변시, 천령현시, 우봉김씨 등 이들이 천거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에 12회에 걸친 심사에서 천거된 사람들을 분석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타난다. 천거된 945명 가운데 90% 정도가 합격을 한 것이다. 결국 천거만 되면 합격할 확률은 상당히 높았다는 얘기다. 근데 이들이 천거한 그 생도를 보면은 어떤 거주 같은 경우는 98% 또는 100% 합격이 되는가 하면은 어떤 거주는 한 4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 간에도 주로 명문 집안의 어떤 거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사회원이나 또는 그 녹관청이나 이쪽에 고위 그 안면이 있는 관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유리한 입장에서 생도로 추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국 조선 후기 그 역관의 어떤 그 흐름을 주도한 사람들은 결국 이들 거주들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역원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역과에서의 합격으로 이어졌다. 실제 역과 합격자들의 명단을 분석해보면 역관 명문가문 합격자의 수가 전체의 34.5%에 달한다. 역관들은 이 천거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자신들의 계층, 즉 중인들이 역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역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역관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외국어를 익히는 힘든 과정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외국어를 배웠을까요? 자, 여기가 바로 사역원입니다. 그 외국어를 배우는 곳입니다. 중국말을 배우는 한학청, 또 몽골말을 배우는 몽학청, 또 청나라 만주어를 배우는 청학청, 그리고 일본어를 배우는 외학청. 이렇게 조선시대에는 4개과가 있었습니다. 이 4가지 언어가 바로 조선시대 4대 외국어, 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원 안에는 특별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